장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니다. B투자율 뮤S 자속밀도 B의 자계 중에 있는 M외바의 자극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합니다. 힘, 우리가 자기하기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요, 힘만 생각해도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힘만 해도 보세요. F는 MH 있었고죠. 그 다음에 전자력 있었죠. 그 다음에 무한평면,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막대 자석이 받는 힘. 굉장히 힘만 정도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1번 문제만 보더라도 힘을 물었는데 6장에서 배운 힘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시키느냐 봅니다. F인데 B투자율 뮤가 있고요. 자속밀도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외바의 자극이 있습니다. M외바의 자극이요. 그러면 힘을 구할 때 자극, 요 놈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6장 초반에 했던 거 있죠. F는 얼마다? MH. 이 공식, F는 MH요. 그러면 F는 MH인데 H는 얼마요? B는 UH니까 H는 얼마? U분의 B가 된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뮤는 얼마? U0, US분의 MB가 됩니다. 1번에는 답이 다예요, 다. 아니면 보기를 보고 대충 맞춰보시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인지, 혹은 막대 자석이 받는 힘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똑같은 힘이더라도, 공식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서,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요. 2번 봅니다. 2번 500A 본 메타의 자계 H는 500입니다. 3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힘이 작용했다. F는 3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이때 자극의 세기 M은 얼마예요? M, F, H, F가 들어가는 공식 뭐다? 1번에서 했지만 F는 MH입니다. F는 MH. 따라서 M은 얼마다? H분의 F. H 얼마? 3 곱하기 10의 3승분의 5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500분의 3 곱하기 10의 3승이죠. 요거 H가 얼마? 500분의 3 곱하기 10의 3승에서 답은 6이 됩니다. H500, F는 3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요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런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는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혹은 숫자도 거의 똑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 사이에 두 점 AB에 각각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와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점자극을 두었다. 이때 P의 단위 정자극이란 말은 1웨버를 얘기하는 거죠. 두었을 때 이 극에 작용한 힘의 합력은 몇 뉴턴인가 합니다. 단 AP와 BP의 길이는 같고요. 각 APB는 90도다 합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구하는 방법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 거리가 1m예요. 1m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90도래요. 90도.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90도니까 얘가 45도예요. 45도. 얘가 45도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45도고 얘가 1이면 얘는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1m입니다. 얘도 루트 2분의 1m.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45도죠. 우리가 코사인 45도 혹은 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얘분의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1일 때 얘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혹은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하면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얘가 1일 때 얘가 1이고 직사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일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플러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예요. 여기는 얼마? 1 웨바가 있습니다. 플러스 1 웨바.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죠.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힘이 작용해요. 이러한 힘이요. 플러스와 플러스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이요. 그럼 전체 힘은 얼마냐? 전체 힘은 보세요. 전체 힘은 얘가 이렇게 당기고 얘가 이렇게 당기니까 전체 힘은 어떻게?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힘이라는 거예요. 전체 힘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F1은 지금 제가 빨간색 힘이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F1은 얼마요? 얘하고 얘요. 4,8 뮤 R의 자성분의 M1, M2요. 그러면 뮤 얼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곱하기 거리가 얼마였다?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죠. 제곱분의 M1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입니다. 1.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은 37.99예요. 37.99. 즉, 요 놈이 37.99예요. 37.99. 그 다음에 파란색 볼게요. 파란색 F2라고 합니다. F2는 지금 극성만 틀리지 똑같죠? 방향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얘도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 똑같이 해보면 37.99가 돼요. 37.99. 그러니까 마이너스지만은 그 마이너스를 파란색의 방향 안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F는 얼마냐? F는 지금 얘가 90도죠. 그러니까 얘가 45도죠. 얘가 45도입니다. 똑같아요. 요 놈의 크기가 있고 요 놈이 있을 때 요 놈 앞에서 얼마였어요? 요거와 마찬가지죠. 얘가 1일 때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만약에 1이면 요 놈은 루트 2배가 되는 겁니다. 루트 2배가. 따라서 전체 힘은 얼마다? 37.99 곱하기 요것보다 루트 2배가 더 커요.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해서 답은 53.73N가 돼요. 73N.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합니다. 패턴 비슷해요. 혹은 숫자도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보다 거리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일 때 하나의 크기를 구해서 루트 2 하면 돼요. 요 파란 거 구할 필요 없이 하나만 구해서 루트 2를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굉장히 조금 처음 나오면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관운도를 많이 푸는 것은 목적이 문제 푸는 방법,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하나만 구해서 루트 2 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진공중에서 4π 자하로부터 발생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전개에서 N은 얼마였어? N은 얼마? 엡실론분의 Q개였는데 엡실론 Q개였는데 자계에서는 뭐가 된다? N은 뮤분의 M개가 됩니다. 뮤분의 M개. 따라서 자계에서 봅니다. 지금 4π 그럼 공기중에서 얼마? 4π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분의 M이 4π면 약분이 되죠. 따라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하니까 10의 7승계가 된다. 10의 7승계. 4번에는 답이 나번입니다.
전개와 비교하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5번입니다. 등자위면, 즉 자위가 똑같은 면을 봅니다. 얘도 전기력선과 비슷한데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위면은 자력선과 직교한다. 맞습니다. 자력선과 직교한다. 나 자계 중에서 같은 자위의 점으로 이루어진 면이다. 맞겠죠? 예. 딱 자계 중에 있는 물체의 표면 항상 등자위 면이다. 얘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극을 보시면 자극이 뭐예요? 자계의 세계가 가장 큰 요것이 우리가 자극이라 그래요. 자극. 예. 그리고 이런 쪽은 거의 없죠. 그래서 자계의 세계가 많이 없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에서는 도체 표면은 뭐 등전위면이다 이렇게 했지만 자계는 이것이 틀립니다. 자계 중에 있는 물체 표면 항상 등전위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개와 다른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등자위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위가 다르니까 등자위면이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6번 한번 봅니다. 6번. 자계의 세기가 1500. 예. H가 1500. 예.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소입니다. B가 2.8입니다. B 투자율 얼마냐? HB니까 얼마? 우리가 B는 UH U0 USH가 됩니다. B 투자율 따라서 US는 얼마? US는 U0 H분의 B가 됩니다. 지금 자기의 세기가 1500이고 B가 2.8이니까 U0 얼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H 얼마? 1500 분의 B는 2.8입니다.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은 답이 약 1480. 약 1480이니까 1.48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1.48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자석의 세기가 0.2웨바, 길이 10cm 막대 자석. 얘는 뭐요? 뭐다? 우리 자기죠, 자기 쌍극장 모멘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자석이 있는데, 이 길이가 10cm예요. 0.1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극의 세기 M이 얼마냐면, 0.2웨바예요. 0.2웨바. 0.2웨바입니다. 이때, 60도 각을 지니면서, 60도 각을 지내요. 요거. 60도 각을 지니면서 거리가 40cm만큼 40cm입니다. 떨어지자면 자위는 얼마냐 합니다. 자위는 우리가 자위 U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전기 쌍극자에서도 똑같지만은 자기 쌍극자에서도 얼마? 48 뮤 R 제곱이죠. M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기중이라 보면 48U는 얼마?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R 얼마? 거리가 4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4의 제곱이고 M 얼마예요? M은 ml이라 그랬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 곱하기 길이입니다. 얼마? M 0.2 곱하기 길이 얼마? M 0.2고 L은 0.1이에요. 0.1 곱하기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0.4의 제곱 분의 0.2 곱하기 0.1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니까 약 3,960. 약 3,960은 3.96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3.96 곱하기 10의 3승. 답은 나번이 돼요. 나번. 계속해서 8번 봅니다. 8번.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계는 쌍극자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몇 제곱에 반비례하는가 합니다. 몇 제곱에 반비례하는가? 뭐요? 자계 H는 얼마야? 쌍극자에 의한 자계 H는 얼마? 48 뮤 R의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계의 세계 H는 뭐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하고요. H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거리에 어떻게 되는가?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계속해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인데, 두 개의 소자석 AB가의 세기가 서로 갖고 길이 B는 1대2가 됩니다. 1대2고, 그림과 같이 두 자석을 일직선상에 놓고 그 사이 AB 중심으로부터 거리 R1, R2 거리 있는 저 P의 작은 자침을 놓았을 때 자침이 자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침이 자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세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기가 0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에서 풀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자기에서 자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런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 쌍극장 모멘트에 의한 겁니다.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가 M이고요. M인데 길이가 얘가 1일 때요. M 외반은 똑같습니다. 얘가 M인데 얘가 2예요. 2. 그러면 지금 8번에서 했지만 H는 어떻게 돼? H는 자기 쌍극장 모멘트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H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 세제곱이 반비례해요. 그럼 보죠. 지금 쌍극자를 보면 얘는 M이고 얘는 1의 M이고 얘는 2의 M이에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얘는 M인데 얘는 얼마가 된다? 얘는 2M이 돼요. 2M이요. 2M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놈의 M은 1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M은 2가 돼요. 왜? 자극의 세기 M은 같지만 길이가 2배입니다. 길이가 2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쌍극적 모멘트는 자극 곱하기 길이에 의해서 ML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R1의 세제곱분의 1은 R2의 세제곱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요. 얘가 같다고 하니까 요놈과 요놈이 같다고 하니까 요 지점이 어떻게 된다? R1의 세제곱분의 1은 R2의 세제곱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넘겨가요. R1의 세제곱분의 R2의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1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다시 쓰면 세제곱으로 묶으면 얼마요? R1분의 R2의 세제곱은 1분의 2고 R1분의 R2는 얼마요? 요놈의 세제곱이 얘니까 얼마? 요놈은 어떻게? 2의 세제곱꼴이 되는 거죠. 보세요. X의 제곱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그냥 루트 3을 쓰는 겁니다. 그때 2가 앞에 있는데 생략을 한 거예요. 2제곱권은 그냥 무시를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X의 세제곱이 3이라고 하면 X는 얼마? 루트 3의 세제곱권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거죠. 붙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R1 대 R2는 1분의 루트 2의 세제곱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1 대 R2는 얼마? 1대 루트 2의 세제곱권이 되는 거예요. 1대 루트 2의 세제곱권. 그래서 요 놈을 보면 R1분의 R2는 1분의 루트 2의 세제곱권. 따라서 R1 대 R2는 1대 루트 2의 세제곱권에서 답이 가가 됩니다. 약간 요런 우리가 지수, 루트 등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잠시만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제곱권, 요런 세제곱권은 있죠. 전력공학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답이 가가 돼요. 가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공식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공식. 보세요. 판자석의 세기가 P 웨바 퍼 메타입니다. 판자석. 우리가 등가 판자석 전기 이중층. 예, 그거 똑같죠? 판자석 본 입체각 오메가인 점의 자위는 얼마냐? 등가 판자석의 U는 얼마? 486분의 M 오메가였습니다. 여기서 M이라 하지 않고 문제에서 판자석의 P라고 했죠. P. 486분의 P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전기 이중층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똑같으니까요. 엡실론 대신에 뮤를 쓰시면 됩니다. 외워주시기 바라고
11번입니다. 11번. 판자석의 세기가 10번 문제와 똑같이 판자석의 세기가 우리가 판자석이 지금 P라고 할게요. 그냥 P. P가 0.01 웨버/m입니다. 반지름 R이 5cm고요. 원형 판자석이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의 자위의 세기는 이라고 합니다. 10번 문제 적용하시면 되죠. 그럼 보세요. 판자석 이렇게 했는데 얘가 반지름이 5cm예요. 그런데 축상에 얘가 10cm인 점에 자위의 세기를 묻습니다. 자위의 세기. 그러면 자위의 세기 뮤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4파이 뮤분의 m 오메가. 예, 뭐 P분의 M 오메가. P분의 오메가였습니다. 4파이 뮤분의 P 오메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오메가죠, 오메가. 뭐다? 입체각이라 그랬습니다. 오메가. 입체각에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는 R 제곱분의 면적입니다. 면적. 따라서 9는 얼마요? 9는 R 제곱분의 4파 R 제곱이니까 4파입니다. 9는 반구는 얼마? 요는 반이니까 2파예요. 그 다음에 원뿔, 요것처럼 원뿔이 얼마냐? 2파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원뿔의 면적이 원래 얼마냐면 2파이 R 자승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R 제곱이 약분되고 나니까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U를 구합니다. U는 4파이 뮤분의 M에 오메가가 얼마다?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요거 세타, 요거 코세타예요. 그러면 요것이 직각이죠. 직각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요게 직각이고 요게 세타, 코사인은 예분의 예가 되는 거죠. 맞죠? 예분의 예.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4파이 뮤분의 m에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어떻게? 얘는 루트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죠. 얼마? 5cm의 제곱 플러스 10cm의 제곱이요. 루트 얼마? 미터로 바꾸면, 뭐 미터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미터로 바꾸면 0.05의 제곱 플러스 0.1의 제곱이에요. 근데 코사인에서 예분의 얘니까 얼마? 0.1이 된다는 겁니다. 0.1. 예. 그럼 여기에 지금 4파이 뮤 얼마요? 6.33 곱하기 10의 4승. 뮤에스 없죠? 뮤에스 없습니다. 그 다음에 M이 얼마 그랬어요? M은, P가 얼마 그랬어요? PM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저기 인중층의 3개입니다. 따라서 0.01이에요. 곱하기 2파이의 1 마이너스 루트 0.05의 제곱, 플러스 0.1의 제곱, 분의 0.1.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420이 됩니다. 420.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른 것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원뿔에 의한 입체각이 있죠. 입체각을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쉽고요. 예, 조금 잘 풀릴 겁니다. 보고 있지 마시고, 네. 11번 요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봅니다. 12번. 평행한 두 개의 도선의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의 자개 강도는 한 개의 도선일 때보다 어떠한가 합니다. 얘는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지금 두 개의 도선에 지금 말 한마디 안 듣는 게 틀려요. 두 개의 도선의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에 전자력 할 때 했었죠. 얘가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H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힘은 뭐라고 했어요? 힘은
흡입력인데 H는 어떻게 돼요? 서로 3개고 2개면 여기는 1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자개 강도, 즉 자개의 색이 H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약해진다. 자개의 색은 약해진다고 만약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면 흡입력이 발생한다. 얘는 그냥 12번 문제는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은 가가 돼요. 13번입니다. 폐곡선에 대한 자기의 색이 선적분이 13번 보세요. 폐곡선에 대한 H에 대한 선적분이 뭐다? 이 폐곡선을 둘러싸이는 전류와 같다는 겁니다. 전류와 같다. 얘가 뭐예요? 자기의 적분이 전류다. 앙페리의 주회 적분 법칙이 된다. 주회 적분 법칙은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4번이에요. 14번.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올바른 것은 폐회로 주의를 따라 전개를 선적분한 값은 폐회로 내 총 저항과 같다. 저항 아니죠. 전류와 같다입니다. 나번도 전압과 같다니까 틀렸고요. 다 폐회로 주의를 따라 자개를 선적분한 값은 폐회로 내 총 전류와 같다.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공식 의미하는 것도 자개를 선적분한 것이 우리가 폐회로 돼서 주회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죠. 그것이 전류와 같다. 답은 다가 됩니다. 다. 15번, 13번, 14번과 똑같은 거고요. 15번. 정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요,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체 문제에서 정전류가 흐른다 이런 건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전류가 변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정전류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한 직선 도체입니다. 그러면 안 풀리면은 무한 직선 도체를 그려요. 수직으로 0.1m만큼 떨어지자면 자개 크기가 H가 10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1이 아니고 얼마? 0.4m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H는 무한 직선 도체 얼마? 4파이가 아니고 2파이 R분의 I입니다. 따라서 H가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H가 거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H가 보세요. 거리 H가 R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R이 0.1에서 0.4로 4배가 되면은 H는 뭐가 된다? 거리가 4배가 되면 반비례하니까 얼마? 4분의 1배가 된다는 겁니다. H는 4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100일 때 이때 100이니까 얼마? 100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25가 된다. 예,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25가 된다. 계속해서 16번 봅니다. 16번. 네, 16번.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유공간 중에서 X는 2, Y는 4를 통과하고 Z축과 평행인 무한장 직선도체에 Z축 방향으로 직선전류 I1표 흐를 때 점 2,4,0에서 자개는입니다. 자개는 보세요. 지금 얘들은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돼요. 보세요. 이게 X예요. 이게 Y고 이게 Z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고요. Y는 4를 통과하고 Z축과 평행이요. Z축과 평행인데 보세요. 마이너스 2고요. 4요. 4. 보세요. 요겁니다. 요것이니까 마이너스 2,4 적을게요.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Z축과 평행이랍니다. 평행. 이렇게 평행이에요. 이럴 때, 점 2,4에서의 자개는 2,4랑은 X가 2예요. X가 2. X가 2고 Y가 4요.
예, 요거. 요 지점에서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얼마냐. 그럼 지금 다른 건 없죠? 지금 빨간색이 전류입니다. 전류인데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요. H는 얼마다? H는 2파이 R분의 I죠. 그럼 얼마?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지금 4는 똑같은데요. Y축 4는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플러스이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는 얼마? 거리가 4 차이입니다. 4 차이. 그리고 분의 I. 그러면 얼마요? 자기의 세기는 8파이분의 I가 됩니다. 8파이분의 I. 근데 여기서 보기를 보면 방향이 주어지죠. 방향이요. 잘 보세요. 방향은 어떻게요? 빨간색 위치에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축, Z축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또 파란색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있어.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린다. 그러면 요 방향에서 지금 파란색 이 점은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죠.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자기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 그러면 얘가 뭐다? AY 방향. 이 Y니까 이 방향은 AY 방향이요.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 마이너스 AY 건데 지금 이렇게 오죠. 따라서 AY가 됩니다. 따라서 8파이분의 IAY가 된다. 8파이분의 IAY가 된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면 17번 무한장 직선형 도선에 I암페어 전류를 흐르는 경우 도선으로부터 Rm 떨어진 점에 자석 밀도는 얘는 무한장 직선도체. 우리가 16번도 무한장 직선도체, 17번도 무한장 직선도체예요. 이때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입니다. 이때 자개의 세기가 아니라 자속밀도예요. 자속밀도 B는 얼마? B는 UH죠. B는 UH. 따라서 B는 얼마? U를 곱하면 돼요. 2파이 R분의 UI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Rm, 대문자 Rm 떨어진 점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R분의 UI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보는 공식이 아니고 R 대신에 R을 대입하고 대문자를 대입하고 H가 아니고 B니까 U만 하나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쎄 빠지게 외우신 분들은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가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유도하고 이해하고 해야만 이런 문제를 공식 형태가 조금 달라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만 맨날 외워보면 만약에 내가 외운 공식 이외의 문제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게 귀신같이 안 풀려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흐름이나 유도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풀려요. 이런 문제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새로 나온 공식 아닙니다. 꼭 풀어 주셔야 되고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뭐예요? 전류 I암페어가 반지름 Am의 원주를 균일하게 흐를 때 원주 내부의 중심에서 Rm 떨어지지 원주 내부 점의 자기의 세기는 뭐다? 내부입니다. 자기의 색이 뭐다? 17번은 외부고요. 내부는 얼마? 2파이 A 자승분의 RI. 얘는 뭐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원정 도체에서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는 가버려야 됩니다. 2파이 A 자승분의 RI가 돼요. 예. 6장 정작에는 좀 문제가 좀 많기도 하고요. 뭐 쉬운 문제 쉬운데 까다로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거 문제 자체를 3시간에 나눠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까지 18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9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